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오늘은 여러분의 스마일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은진이고요. 그리고 오늘 놀라지 마세요. 오늘 함께 하실 선생님께서 헬마타 선생님이세요.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 박현정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스마일 치과 박현정입니다. 네. 저희 병원은 그 해운대 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치아 교정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치과입니다. 저는 이제 뉴욕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치과 교정과 수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베일러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논문을 써서 저희가 뭐 SCI 논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치과계에서 하나인 앵글 올소돈틱스에서 제일 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어렵다는 교정 수련을 뉴욕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 뉴욕대학교 병원 자체가 그 거의 이제 멜팅팟처럼 세계 모든 문화와 그리고 인종의 각국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서 병원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정말로 어려운 케이스들, 평생 한국에서 진료를 했다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난 케이스들을 치료를 했고 그리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치아 교정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선생님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이랬더니 선생님이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이야, 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네. 오늘 건강튜브에서는 스마일의 여신입니다. 우리 박현정 우리 대표 원장님께서.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저희 제작진이 하나 올려줄 네. 겁니다. 네. 우와, 이걸 올리네요. 이걸 올려. 스마일의 여신, 우리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 박현정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은 딱 뵈면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네. 운동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운동 네. 전도사라고 하시던데 네, 네. 어떤 운동을 요즘 전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를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럼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바다를 보면서 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의 전도사로서 이제 저도 마라톤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네. 그걸 하면서 그리고 마라톤을 하고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마라톤 일정이 잡혔죠. 그러면은 지인들은 무턱대고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언젠데 와라. 그럼 오는 사람들은 인싸, 네네. 안 오는 사람들은 아싸.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마라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평소에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심폐기능을 끌어올린 다음에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지금 건강튜브 보신 분들은 아, 오늘 건강튜브 주제가 마라톤이었다 생각하실 텐데 네. 마라톤이 아니라 오늘은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 박현정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왜 네 사람, 너네 사람을 그 구분 짓는 기준을 경조사를 많이 따지세요. 네. 나의 경조사에 오신 분들 참 감사한 분들 안 오셨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박현정 원장님은 네, 마라톤 네. 왔다 네 사람 안 왔다 네. 그러면 아 그럼요. 확실합니다. 그 네. 정도로 마라톤이 그 건강에 참 좋은 운동이다. 네. 그렇죠. 믿고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현정 원장님 너무 바쁘세요. 건강만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네. 예. 봉사도 많이 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개업을 한 것이 2012년도부터인데요. 네네. 2017년도에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그 전에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안의 미리 가입을 하셔서 어머니는 111호. 제가 그 어머니의 권유로 130%. 와. 네, 130% 제가 이제 안의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우리 큰애가 있는데요. 큰애가 215호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3대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저희 어머니시고요. 친정 어머니께서 평생 동안 자기가 넉넉할 때도 그랬고 넉넉하지 않을 때도 그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몸으로 봉사를 하시고 본인이 당신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남한테 이제 대접을 받고 밥을 얻어먹고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도 네네.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마포 봉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개원하니까 초반에는 좀 힘들고 자리 잡기 어려웠는데 네네. 이제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니까 어머니께서 하시기를 돈만 벌지 말고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네.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진료에, 운동에, 봉사에 원장님 안 바쁘세요? 너무 바쁘죠. 네. 너무 바빠요, 진짜. 이야, 네.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정말 지덕체를 모두 갖춘이 아니라 넘치게 갖추셨어요. 지덕체가 충만한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의 박현정 대표 원장님과 본격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교정 치료하면요 이런 말 많이 했었죠. 학창 시절에도 친구가 이렇게 자기는 티 안 내려고 이렇게 학교를 와요. 근데 한번 웃어.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니 철길 깔았네. 이런 표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죠?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소개해드릴 킬본 교정은 저는 사실 좀 처음 들어봐요. 네.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킬본 교정이다 네. 그러면 킬본이라서 조금 이렇게 말이 무서울 단어가 무섭게 들릴 수 세요, 있잖아요. 킬본. 네, 그래서 킬본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선돌출입 교정장치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킬본 그리고 선돌출입 교정장치 같은 경우는 장치의 특징이 이것도 교정장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안쪽으로 저희가 설치 교정장치,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붙이는 걸 설치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지하게 힘들겠죠. 없던 게 생겨서 남들은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 깨끗하다. 그렇지만 본인은 숨기고 있어서 그만큼 관리도 잘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정장치에 비해서 특히 초반에 통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치료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교정장치를 붙이게 되면 치아 하나하나에 장치를 붙이고 철사가 지나가 철길이라고 말씀하신 네네. 그 부분인데 이거 자체가 치아를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아는 또 괜찮고요. 근데 특히 지근이 조금 흡수가 되어서 치아 뿌리가 입이 짧다든지 내지는 이런저런 교정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 킬본을 붙였을 때는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료 기간 자체가 짧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킬본 장치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돌출입이 먼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장치를 붙이던 네네. 또다시 설적으로 장치를 한번 교체를 해서 치아를 하나하나를 디테일링을 맞추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보통 교정치료는 2년, 2년 반 정도 몇 년씩 걸리거든요. 걸리죠. 예. 그런데 킬본은 돌출 해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년 전으로 빠른 경우는 그 전에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에도 돌출이 해소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는 교정을 그 전에 했고 내지는 교정하는 것 자체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방송인들, 네네.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사실 어릴 때 친구도 교정하면 그걸 숨기려고 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졌었어요. 네. 먹을 때도 입을 조금만 벌리고 특히 웃지도 못, 스마일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킬본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조금 고생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럼요. 좀 이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좋아하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교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하루는 교정을 했는데 얼굴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살이 막 빠진 것 같고. 그랬더니 야, 내가 이를 몇 개 뽑았는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발치를 한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발치 교정과 또 이 소개해드린 네. 킬본 교정은 어떤 차이점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네. 돌출입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돌출입 교정을 해야 되고 그냥 네. 치열만 펴지거나 부종기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교정 장치를 보시게 되면 이게 또 철길. 네, 철길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브라켓 그리고 철사가 전체적으로 지나가서 치아를 개별적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통으로 이동을 시키기도 하는 네네. 그런 장치고 킬본 교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어금니 쪽에는 보이는 장치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말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는 어금니 쪽에 보이지가 않죠. 입을 이렇게 다물었을 때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봐도. 네, 응. 그래서 앞니 쪽에는 전체적으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심미적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발음이나 생활할 때 훨씬 더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장치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방송인들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네네. 보면은 연습에 의해서 충분히 그 부작용은 극복을 할 수 있으면서 네네. 단점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단점으로는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비싸요. 치료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킬본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치과 관련 종사자 수준으로 굉장히 온라인으로 서치를 많이 하시고 정보를 많이 듣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을 찾아오셔서 킬본에 자기는 킬본에 관심이 있다, 하고 싶다, 뭐 킬본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치료비에 대해서 동의를 이제 암묵적으로 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킬본의 여신, 스마일의 여신 아닙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편집으로 킬본 하나 올릴 겁니다. 네, 우리 그 박현정 대표 원장님의 아드님도 그 우리 원장님이 성형시켜 줬대요. 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교정을 하고 네. 제 친구 이 자기 친구들이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게 사담인데 단체 사진을 찍거나 어디 수학여행 소풍 가서 사진을 찍죠. 그러면 얘가 돌출이 있으니까 네네. 얼굴을 작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주면서 입을 가려라. 너는 여기만 가리면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네. 네. 그런 수모를 이제 겪던 아이인데 교정을 이제 워낙 이들이 삐뚤삐뚤하고 공간이 적으니까 이제 발치 교정을 했는데 이제 제가 봐도 내 아들이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원래 잘생겼지만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장점이 부각되는 쪽으로 네네. 없던 게 생긴 건 아니고 있던 장점이 가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 돌출입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코도 오똑하고 턱도 무턱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돌출에 파묻혀서 코도 파묻히고 턱도 파묻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얼굴을 잘 보시면 교정 전, 교정 후를 비교를 해보면 제가 설명하는 게 어떤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없던 걸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 얼굴의 건강한 아름다움이나 장점을 숨겨져 있던 부분을 찾아드린다.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왜 맛집 가면 그랬잖아요. 내 아이가 먹는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맛집의 문구들 많잖아요. 우리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 박현정 원장님은 내 아이가 치료했던 그 치료로 정석껏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인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드님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전에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거미 스마일. 저도 순간 거미 스마일이 뭐지 했는데 여러분 웃을 때 나는 잇몸이 만개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간혹 그런 분들은 네. 한참 웃다가 이 입술이 안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거미 스마일이라고 네.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거미 스마일이 이제 거미가 우리나라 말로 거미 이제 곤충이 아니고요. 아니고. 잇몸이라는 뜻이 영어 말인데 거미 스마일이 있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돌출이 있으시면 거미 스마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술이 과하게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이거 원인이 어딘지를 먼저 이제 요거는 엑스레이나 3D CT를 찍어서 분석을 해서 네네. 이 거미 스마일을 보인다는 것은 일종의 현상일 뿐이고 이 원인이 잇몸에 있는지 치열에 있는지 아니면 입술에 있는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치료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돌출이 있으신 분들은 거미 스마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돌출이 되어 있어서 입술이 얇아져서 금방 딸려 올라가는 쪽으로 미소를 지었을 때 입술이 움직일 수 있어요. 네네.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킬본 교정을 통해서 네네. 킬본 장치를 통해서 거미 스마일을 충분히 올리는 쪽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얼핏 들었을 때 이 뼈의 문제 때문에 거미 스마일이 된다는 분도 수술 없이 가능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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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진성으로 네네. 이 위턱뼈를 상악골이라고 하는데요. 상악골의 크기가 굉장히 돌출되어 있고 길이도 길고 수직적인 길이가 긴 경우는 네네. 이게 실제로 치료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3D CT나 엑스레이를 충분히 검사를 해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치료 계획이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리고 맞는 어떤 치료의 장치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저 여러분도 거울을 이렇게 두고 한번 웃어보세요.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내 잇몸이 어느 정도 만개가 되는지. 저도 사실 잇몸 만개 미소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나는 이가 작아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막 자신 있게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 박현정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미 학사, 석사, 박사, 막 사자 붙은 건 다 가지고 계세요. 예?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ABO 공인 자격도 취득을 하셨는데요. 이건 뭔가요? ABO. 네.
ABO는 이제 네네. 미국의 치과 교정 보드 같은 건데요. 이게 네네. 치과 교정 전문의가 있고 이 교정 전문의의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관할하는 그런 단체인데 네네.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치과대학을 졸업했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수련을 받잖아요. 네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을 일단 받아요. 그러면 받는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은 실기 시험을 치고 뭐 이러면은 바로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네. 미국은 1차, 2차, 3차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당연히 어렵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졸업하기 전 1년 이상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야 되고 1차 시험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오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케이스나 임상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을 제가 혼자 들어가면 이제 그 수험생이 레지던트가 졸업을 한 사람이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앉아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질문을 하면서 이건 왜 이런 거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잘해야 되고요. 네.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건데 요거는 졸업하기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 10년 이내에 제가 그전에 아무리 좋은 케이스가 있어도 최근에 한 게 아니면 쓸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임상 증례를 10개 10개 임상 증례를 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검사를 해요. 모든 네네. 데이터, 모델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하고 분석한 거, 차트, 리포트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게 자기들이 ABO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점수가 있고 그 스코어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퀄리티로 네. 치료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그러면 패스. 모든 케이스가 다 패스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교정 전문 ABO 공인 미국 치과 교정 전문의인데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밤잠 못 자고 거의 1년을 지내면서 준비를 해서 이걸 모든 걸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ABO 공인 미국 교정 전문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정 전문의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ABO 시험을 치고 굉장히 프로세스도 길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제 합격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우편으로 종이 한 장이 달라와요. 거기에 이 고생을 했는데 종이 네. 한 장이야. 내 인생이 거기 좀 다 들어가 있는데 네네. 청춘이 들어가 있는데 종이 한 장을 준다 이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걸 해보신 분들은 그 종이에 담겨 있는 그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픕니다. ABO, 야 이런 박현정 대표 원장님이세요. 참 쉽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면서 ABO 공인 자격도 취득을 하셔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가 네. 오셔도 네. 당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혀 없죠. 어떤 힘든 케이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 박현정 대표 원장님을 찾아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께서 주로 하시는 치료가 이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라고 들었는데요. 이 네. 주걱턱 같은 경우는 네. 유전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부모님들이 주걱턱이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고 네. 아이들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환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교정 치료가 필요해서 오게 되면 부모님이 오시고요. 아이도 오죠. 그럼 아이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이는 주걱턱이 있어도 부모님이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부모가 키가 작지만 아이가 키가 큰 경우도 있고 키가 크면 클수록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발현이 돼요. 주걱턱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주걱턱이 있다. 부모가 주걱턱이 없다 해서 그 부분이 100%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고 환경적인 요인이 50% 정도는 거기에 가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습관이라든지 고호흡이라든지 코로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알러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습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위턱의 성장 자체가 조금 더 억제되는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네네. 아래턱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심한 주걱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이 될 거니까 엄마 아빠가 주걱턱이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수술하자. 내지는 엄마 아빠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괜찮을 것이다.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치료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전후 사진 있어요. 저는 네. 사실 같은 네. 사람인가 네. 싶을 정도로 네. 그 치아라는 게 사람 그 치열도 다 다르고 교합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또 비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였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뼈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치아 교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팩터들,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 진단 분석을 통해서 주걱턱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심해 보이고 본인도 수술을 실제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충분히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주걱턱은 대부분이 교정치료로 커버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도 그 와. 집이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 쪽이에요. 네네. 네, 순천이었나? 그쪽 친구인데 순천에서 부산까지 와서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오는 거죠. 와서 한 달에 한 번 오면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 다 오는 거죠. 부산 여행 오세요. 그럼요. 여행 왔겠네요. 네, 아이는 치료하라고 맡겨놓고 어디 갔다 휴식 갔다 오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네네.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성장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 성장이 남아있어서 치료에 그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성장을 조절을 통해서 위턱은 협소하고 작고 아래턱은 돌출되어 있고 그리고 부정교합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고 반대교합이 생기면은 이게 위는 더 성장이 더 커야 되잖아요. 네네. 더 커야 되는데 얘는 억제가 되고 얘는 억제할 수 있는 잡아주는 게 없어서 훨씬 더 가속화되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에 어떤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용한 치료를 충분히 적절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본인이 수술을 한 것처럼 당연히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지겠죠. 네네. 우리는 얼굴이 작아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그런 치료는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정 네. 전, 네. 후가 그렇죠? 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뉴욕 스마일 치과 의원 박현정 대표 원장님과 함께 고민하세요. 그러면 뭐 고민 한 방에 해결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면 건강지부에는요 교정의 여신이 있어요. 원장님 한 번 더 손을 들어주십시오. 또 오른손 위에 뭐가 올려질 겁니다. 아니 원장님이 뉴욕 대학교에서 네. 또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박현정 대표 원장님의 나의 뉴욕 스토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세계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뉴욕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네. 뭘까 싶어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뉴욕 대학교에서 치과 대학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와! 저는 가고 싶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만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이 이제 그 SCI 논문에서 저희가 제1저자로 제가 이제 그게 등재가 되어서 네네.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레주메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그럼 교정을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논문도 써봤고 교정 환자를 어떻게 보는지 미국의 네네. 대학 시스템이 어떤지를 봤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네네.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련을 받고 싶은데 뉴욕을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누구나 뉴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임상 케이스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미국의 도시 중에 하나지만 뉴욕은 그냥 뉴욕이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도 맞고 성향이. 네. 나머지는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병원을 가보면은 조용하고 떨어져 있고 좀 시골에 있으면 환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수련이가 3년 정도 졸업을 하면서 케이스를 40케이스나 50케이스를 자기 케이스를 시작해서 끝내고 그 끝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이제 ABO도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요. 너무 평화롭고 좋고 학문적이긴 하나 저는 또 그 한국에서 임상을 하던 사람이라 환자가 많고 네네. 정말 활기차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는 곳을 가고 싶었고 그리고 뉴욕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만큼 이해가 많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 다 외국인이니까 네네. 열려 있고 개방적이고 그래서 본인이 의지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 받아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선택하게 되고 또 역시 운이 좋아서 네. 제가 이제 그 교정과 수련을 받게끔 그렇게 된 거죠. 네네. 네. 그 대본이 잘못됐네요. 네. 선생님이 뉴욕 대학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선택받았다. 받았습니다. 네. 박현정 대표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뉴욕에 몇 년 계셨어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일러 대학에 2년 정도 연구를 하고 네. 뉴욕에는 3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아, 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뒤에도 그 네. 뉴욕 시절의 에피소드가 네, 네. 담긴 그 사진 네. 한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야라는 친구인데요. 네. 지금은 수술이 잘 돼서 이 정도의 얼굴을 보이고 있고 16세였어요. 만으로 네. 16세인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신드롬이 있는 거죠. 전신적으로 기형이 있고 이제 걸음 걷는 것도 조금 힘들고 앞골 자체가 얼굴이 앞골인데 앞골 자체가 위턱뼈가 굉장히 축소돼요. 이게 초등학생보다 작은 사이즈, 6세, 7세, 8세. 그리고 아래턱은 그냥 보통 사이즈예요. 원래 체구가 작은 친구긴 한데 너무 작은 거죠. 성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을 통해서 위턱뼈를 충분히 외과적인 수술식과 어떤 뼈의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뼈의 부조화를 고쳐보겠다. 뼈를 앞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네네. 그런 수술을 받고 그러면 이제 턱뼈에다 장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달려 있고 그다음에 스크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턱뼈는 분리가 되어 있고 위에 턱뼈는 고정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매일매일 치과에 와서 이제 교정과에 와서 스크류 확장을 통해서 뼈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조금 밀어내면 혈관과 그죠? 혈관과 신경이 거기에 작용을 해서 뼈가 또 채워지고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치료를 하는 친구인데 수술 직후에 이제 이멀전시 콜을 받고 제가 갔더니 이게 픽세이션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떨어져 나와 있는 위 턱뼈 자체가 전체가 그 분리되어 있는 턱뼈 자체가 괴사가 올 수 있고 그 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지금 고정을 저희가 새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수술방에 다시 집어넣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될지 굉장히 의문인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오전에 거의 이제 10시부터 오후에 한 4시까지 교정과 클리닉에서 그 구강외과 선생님들이 와서 저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고 고정을 하는데 정말 점심도 못 먹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정말 화가 나더라. 이걸 내가 그때 이제 화나셨네. 화가 힘드셨네요. 네, 굉장히 힘들고 화가 나고 왜 이걸 이 정도밖에 처치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아이가 이 불쌍한 아이가 고생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거의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없는 거를 입안 장치, 그다음에 치아에 붙이는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정을 하고 이제 다행히 보냈죠. 그 뒤로는 정상적으로 또 익스펜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뼈를 움직이는 치료가 그 뒤로는 순탄하게 진행이 돼서 결국에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치료가 되었고 선물 이게 과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들고 오시고 이제 허그해 주시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네네. 선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무엇보다도 이 친구의 치료 결과가 안전하게 끝나서 그 부분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라서 네. 아, 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말만 들어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네. 박효정 원장님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정하면 무조건 직진하는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별명이 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원장님도 만약에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이 순간만큼은 나도 살짝 교정해보고 싶다 이런 네. 순간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순간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운동을 조금 더 일찍 못 시작한 거. 또 운동입니까? 네, 와. 너무너무 그게 후회가 돼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전에도 이제 테니스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했고 그걸 하긴 했지만 재미로 했고 그냥 플레이라고 생각했지 네.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네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웨이트도 하고 이제 달리기도 하고 뭐 테니스 골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5년이 채 안 돼서 이제 4년이 조금 넘었는데 운동하기 전에 박현정과 운동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했을 때 박현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네네. 걸 제가 너무나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지금 나이 들어서 운동을 하니까 모든 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점점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고 평소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고 똑같은 어떤 동작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근육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30대부터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네. 오늘 건강지구 주제 운동 아닙니다. 치아 교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끝으로 교정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께 네.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치열에도 노화가 와서 어떤 부종기압이 생기고 별이 많이 흐트러져요. 잇몸도 네네. 내려가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더 심해지기 전에 어떤 적절한 교정 치료를 본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서 받게 되면 오히려 본인 치아, 잇몸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교합이 흐트러지면 턱관절에도 무리가 가죠. 그래서 턱관절의 건강, 기능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서 네네. 더 많이 남아서 교정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은 나이가 많아요라고 제가 나이가 너무 많죠 하시면서 40대 초반이 오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젊으시다. 실제로 그래. 너무 젊으시다. 지금 치료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시기가 지금도 할 수 있고 나중에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치료가 시기가 뒤로 늦춰지게 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똑같은 치료를 해도 효과는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필요할 때는 교정 치료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의 건강튜브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 박현정 대표 원장님과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치아 건강 이야기도 들어봤고 교정 이야기도 들어봤고 뉴욕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뭐 항상 임상 진료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바쁜 일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봄으로써 그동안 잊고 있었던 뉴욕 생활 그리고 제가 처음에 기원을 했을 때 교정 치료를 할 때 어떤 초심 네네. 이렇게 치료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그 초심을 한 번은 더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는 나의 작품이다. 환자의 치열은 나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저는 환자가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그 치료 결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환자는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식을 시키고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튜브 교정의 여신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 박현정 대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해요.